혹시 나중에라도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게 꿈인 분 계신가요? 퇴직금을 쏟아붓거나 영원까지 끌어모아 내 이름으로 된 매장을 열 때 그 설레는 기분, 아마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그 가게가 여러분의 것일까요? 아니면 거대 프랜차이즈 본사가 설계한 정교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잔인한 현대판 노예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15년 동안 피자집을 운영하며 청춘을 다 바친 영수 씨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반죽을 치고 본사가 시키는 대로 홍보도 열심히 했죠. 그렇게 15년을 버텼는데 올해 초인 2026년 1월에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대법원에서 나온 피자업 판결 소식이었어요. 영수 씨는 지금까지 본사에 매달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꼬박꼬박 내왔거든요. 당연히 그게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본사가 영수 씨 몰래 다른 구멍으로 돈을 더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차액 감행금이라고 부르는 비밀 마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수 씨가 본사에서 사오는 밀가루, 치즈, 햄 같은 재료값에 본사가 자기들 이윤을 또 붙여서 판 거예요. 계약서에도 없던 돈을 말이죠. 영수 씨는 로열티도 내고 재료비도 내면서 자기가 낼 건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재료를 살 때마다 본사 주머니로 영수 씨의 피 같은 돈이 야금야금 더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가맹점주들 몰래 본사의 이익으로 쌓여갔던 거예요. 여기 수치를 한번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본사의 전체 매출 곡선은 매년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영수씨 같은 사장님들의 수익 그래프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사는 재료비를 올리면 그만이지만 영수씨는 피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장님이 밤잠 줄여가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본사가 만들어둔 교묘한 시스템을 타고 본사의 금고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영수씨가 이걸 15년 동안이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사가 파트너라고 치켜 세워주니까 정말 그런 줄로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진실은 파트너가 아니라 본사의 수익을 위해 매일매일 피자를 굽는 현대판 소장농에 불과했던 겁니다.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수천만 원을 떼이고 시작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영호 씨는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받은 퇴직금 3억 원을 모두 쏟아부어 근사한 카페를 차리기로 했죠. 깨끗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최신식 커피 머신, 이게 영호 씨의 노후를 책임져줄 꿈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본사에서 가져온 견적서를 본 영호 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려 2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자재비와 인건비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창업 비용의 무려 45% 이상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가는데 사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본사의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실제 견적 내역을 말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영호 씨가 아니 내가 아는 업체가 훨씬 싸게 해준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면 본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니면 공사 못합니다. 만약 다른 데서 하시면 저희 브랜드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본사가 가맹점주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인테리어를 본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도급을 주면서 중간에서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리비라는 명목으로 또 수백만 원을 떼어가죠. 영호씨 가게에 들어온 주방 집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중에서 사면 100만 원이면 충분할 에어컨과 냉장고가 본사를 거치니 300만 원짜리 황금 에어컨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시중가보다 2~3배 비싼 주방기기를 강매하는 경우가 정말 수두룩합니다. 자, 이제 영호 씨는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본사에게 수천만 원의 이익을 확정 지어준 셈입니다. 텅 빈 통장을 보며 영호 씨는 그래도 이제 손님이 오면 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문을 열고 나서부터 시작됐죠. 하루 14시간을 꼬박 일해도 통장에 영원히 찍히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1인 가구가 밀집된 원룸촌 골목에서 밤낮 없이 치킨을 튀기는 옥순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루 14시간을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거든요. 한 달 매출이 무려 1억 원이나 돼서 주변 상인들은 다들 옥순씨가 이제 곧 빌딩이라도 세울 줄 알아요. 하지만 옥순씨의 실제 정산 내역서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힌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매출 1억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밑으로 마이너스 기호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무려 3천만 원이나 빠져나갑니다. 배달비에 광고비에 중개 수수료까지 하나하나 더하다 보면 어느새 매출의 30%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본사에서 반드시 사야만 하는 닭고기와 전용 기름, 심지어 치킨박스와 물티슈 같은 필수 품목 비용이 또 4천만 원을 차지합니다. 매출 1억에서 배달 수수료 3천만 원을 빼고 본사 재료비 4천만 원을 뺍니다. 남은 3천만 원으로 가게 월세 500만 원을 내고 같이 일하는 직원 3명의 인건비 1,50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 내고 나면 옥순 씨의 손에 남는 건 정말 단 한 푼도 없는 영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은 부서져라 이래서 닭 수만 마리를 튀겨냈는데 정작 배를 불리는 건 거대 플랫폼과 본사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마주한 현대판 소장농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옥순 씨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왜 선뜻 장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미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사가 설계한 교묘한 계약서 속에 옥순 씨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가스라이팅의 기술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순자 씨는 가게를 열기 전에 계약서를 몇 번이나 정독하고 법무사에게 자문까지 구했을 정도로 꼼꼼했죠. 하지만 본사가 설계한 교묘한 가스라이팅 앞에서는 그 꼼꼼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갑질은 사장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식의 투박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요즘 본사들은 훨씬 영리해졌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계약서 설계라는 무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순자 씨가 가장 경악했던 건 바로 필수 품목이라는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치킨집이면 닭고기, 피자집이면 도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순자 씨의 계약서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것들이 필수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쓰는 비닐봉지 하나, 테이블을 닦는 행주 하나, 심지어는 바닥을 닦는 세제까지도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사야 했습니다. 시중 마트에서 사면 500원인 비닐봉지를 본사는 필수 품목이라는 이유로 1,000원에 팔아치웁니다. 순자씨가 비용을 아끼려고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사오면 어떻게 될까요? 본사 슈퍼바이저는 귀신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거 계약 위반인 거 아시죠? 한 번만 더 적발되면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거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라고 말이죠. 마리주와 파트너지 이건 사실상 숨통을 조이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순자씨는 매일 아침 본사에서 온 비싼 물건들을 보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 가게인데 내 마음대로 비닐봉지 하나 못 산다는 사실이 순자씨를 정신적으로 갉아먹는 거죠.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해외의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본사의 횡포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정숙 씨는 본사의 말도 안 되는 횡포에 맞서 가맹점주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아주 강단 있는 분이죠. 정숙 씨가 법전을 뒤지고 해외 사례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허탈함과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극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흡한 제도와 법이라는 이름의 방관 아래서 아주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미국 사례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거짓 정보를 주거나 부당한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서 본사를 아예 파산시킬 정도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려버립니다. 본사가 감히 점주를 속이거나 빨대를 꽂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채찍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솜방망이 과징금 몇억 원 내고 나면 그만이에요. 본사 입장에서는 갑질로 버는 돈이 수백억인데 벌금 조금 내는 건 그저 비즈니스 비용일 뿐인 겁니다.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곳은 가맹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옥순 씨처럼 혼자서 배달 플랫폼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점주들이 단체로 뭉쳐서 본사와 대등하게 가격을 협상하고 조건을 따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정보 공개서 역시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본사가 재료비에서 얼마를 떼어가는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숙 씨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가맹사업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묘하게 설계된 계약서 한 장이면 본사는 언제든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점주들이 뭉치려고 하면 본사는 거대 로펌의 변호사들을 앞세워 압박을 가하죠. 법이 약자인 점주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돈 많은 본사가 자신들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칼로 쓰이고 있는 셈이에요. 정숙 씨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사장님이라고 불리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예처럼 일해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영수 씨부터 정숙 씨까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라는 거대한 현대판 노예 생산기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잔혹한 굴레를 끊어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사의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차갑고 딱딱한 정보 공개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재료 마진이 얼마인지, 다른 가게들은 얼마나 빨리 문을 닫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 휴대폰을 켜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부터 접속해서 해당 브랜드의 평균 영업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잘못된 시작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소속 씨처럼 같은 처지의 사장님들과 목소리를 합치고 부당한 계약 조항에는 당당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법이 우리를 완벽히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법보다 더 촘촘한 생존 지식을 갖춰야만 합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1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활짝 열게 될 그 가게의 문이 과연 희망으로 가는 문일까요? 아니면 거대 자본이 파놓은 함정일까요? 그 선택의 키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부디 소중한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